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삼성전자에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아마 지금까지 못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이슈로 또는 어떤 것으로 성장 기대가 되는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전부 무료로 정리해드린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삼성전자에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그게 뭔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이득도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자꾸 관세를 올린다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한테 좀 불리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과거 트럼프 시절에 삼성전자한테 이득이 꽤 많았습니다. 어디에 이득이 많았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화웨이 제재였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 5월부터 화웨이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그리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수출 규제 목록에 추가를 했고 만약에 화웨이에 공급을 하고 싶어 뭔가를 팔고 싶어 그러면 미국 정부에 사전 승인을 거친 다음에 가라는 거죠. 사실 승인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거고 화웨이로 가는 길목이 차단됐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도 성장이 멈췄죠.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배제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한테도 야, 너 내 편이면 그거 쓰지 마. 너 내 편이면 쓰지 마. 내 편이면 쓰지 마를 강요했던 거죠.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배제시켰고 유럽 국가들은 점차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19년도에 화웨이 장비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30% 가까이 됐었는데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마라 하니까 당연히 화웨이한테는 타격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 5G 장비 수주가 제한되었으며 이는 화웨이의 수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 2019년에 상당히 큰 이슈였어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화웨이 거 못 쓰면 다른 거 써야지 해서 실제 미국 기업들이나 뭐 다른 해외 기업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거 써야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그 당시에 화웨이를 VIP 고객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던 삼성전자였는데 2019년까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납품을 못하게 돼가지고 타격을 입었지만 그 이후로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화웨이 제재를 트럼프가 강화를 해도 이번에 다시 강제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화웨이 납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당시에 화웨이가 미국이라든가 일부 동맹국에서 퇴출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거 못 쓰면 다른 나라 거 써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삼성전자였다.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화웨이를 배제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대규모 네트워크 계약을 수주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버라이즌이라든가 좀 큰 기업들에서 많이 콜을 했었죠. 왜 화웨이 걸 안 쓰니까. 그래서 5G가 확대되는 시기였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5G가 시작됐다는 거는 단말기를 바꿔야 돼요. 어떤 걸로? 우리가 원래 쓰던 4G 단말기에서 5G 단말기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화웨이 걸 제재, 화웨이 스마트폰을 제재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당시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사실 이득만 봤던 삼성전자였다. 근데 그 당시에 반도체 납품하던 걸 못하게 된 건 악재였지만 지금이랑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5 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에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받은 거죠. 2018년 6월에 5G 뉴라이도 릴리즈 15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5G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이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5G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2018년 10월 버라이즌이 미국의 일부 도시 휴스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고정형 5G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고정형이 뭐예요? 뭐 가정이나 뭐 사무실이나 이렇게 꽂아서 쓰는 고정 5G를 사용을 하다가 2019년 4월에 버라이즌은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모바일 5G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5G의 시작이 2019년 4월 모바일의 시작이었다는 거고요. 이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첫 전 세계 최초의 5G 상용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G 교체 수요, 5G 통신 장비 수요가 2018년 말부터 2019년도에 크게 폭증하는 시기였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화웨이 제재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AT&T, T모바일 2019년 중반에 일부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 통신 장비 기업들 그리고 이 통신사 기업들이 5G를 2018년 말에서 2019년도에 상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요가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미국만 해당이 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018년 12월에 KT, SK텔레콤, LG U+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물론 뭐 상용 서비스라는 게 100% 완전하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다의 의미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4월에 아까 버라이즌이랑 똑같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G 쓰려면 우리가 아예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5G 요금제로 바꾸고 5G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그래야 5G 사용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5G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있었고 지금도 완벽하게 5G가 뭐 이어간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5G로 가는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기서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3대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이 세계 최대 규모의 5G 네트워크를 역시나 상용화했습니다. 화웨이는 여기서 매출을 열심히 했겠죠. 왜냐면은 제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유럽의 주요 통신사, 영국의 EE,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등은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5G로 대통합되는 시기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2018년, 19년도에 5G가 상용화되는데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교체 수요 5G로 인한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장비 수요까지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2018년도에 이 양적 긴축을 정말 온갖 몸으로 삼성전자가 때려박고 그리고 나서 5G 통신 장비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겹치면서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8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입니까? 이때죠.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고 나서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집권한 정권이 들어왔을 때 사실 중국의 악재, 규제가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한테 이득인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양적 긴축한 거 지금이랑 비슷해.
그리고 화웨이 제재하는 거, 그렇게 중국 제재해서 삼성전자가 이득 볼 만한 거, 오케이, 그것도 비슷해. 근데 5G 다음인 6G가 지금 나옵니까? 이 수요가, 정확히 말하면 통신 장비 교체 수요가 함께 해야, 그래야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지금을 5G 통신 장비 5G가 새로 교체되는 시기랑 지금 시기랑 비교를 하냐. 사실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꿈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25년도부터 바뀌는 게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뭐가 바뀌냐라고 한다면 바로 5G 어드밴스드가 출시가 됩니다. 5G 어드밴스드가 뭔가요? 사실 아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얼추 듣긴 했는데 뭐 대단한 건지 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5G 어드밴스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G 어드밴스드는 5G의 진화된 단계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5G와 6G의 가운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6G는 너무 멀었고 그렇다고 5G는 아직 우리가 사실 기대 못 미치고 그러면은 6G와 5G 중간 단계에 있는 게 5G 어드밴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기술 표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5G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 기존 5G 대비 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향상이 되면 좋은 게 뭡니까? 당연히 동영상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이 끊기거나 또는 문제가 되거나 또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AR, VR 콘텐츠에 필요한 속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5G로는 부족한 것들을 5G 어드밴스드로는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특히 어디? 자율주행에 중요하겠죠. 지연 시간이 1ms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ms 이하로 줄어든다면 대략 지금보다 20배 정도 빠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시간 반응에 필요한 응용 기술, 그러니까 빠르게 통신해야 되는, 그리고 빠르게 지연이 있으면 안 되는 기술들, 아까 얘기한 대로 AI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력에서 5G 어드밴스드가 빛을 발하겠죠. 내년부터 사실 자율주행 기대 이슈가 많은데 이 통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단일 기지국당 데이터 정송 용량이 이게 이제 20TB per second이라고 해서 1초에 이제 얼마나 이 넘기냐를 우리가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가바이트 per second이죠. 우리 Gb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T가 테라죠. 그래서 향상이 되고요. 이제 이게 2배에서 4배 가량 지금 5G보다 한 2배에서 4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른데 용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부분에서 성장성이 2배에서 4배, 많게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20배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원격 AI 모든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을 5G 어드밴스드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시작하는데요? 시작점이 어딥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뭐 기술력이야 언젠간 나오겠지만 그게 언제냐고가 중요한 건데 그게 내년입니다. 5G 어드밴스드에 상용하고요. 아까 전에 올해 이미 기술 표준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술 표준이 나왔다는 거는 상용화만 시키면 되는 거겠죠. 일단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화웨이는 2024년을 5.5G, 이게 이제 5G 어드밴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용화 및 모바일 AI 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시장 선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은 향후 2년 내 300개 도시에 5G 어드밴스드를 대규모로 구축할 계획이고요. 차이나 텔레콤은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브로드넷도 서비스 출시를 이미 완료를 했거나 올해 완료해서 내년에 본격화하는 기업이 있고요. 아니면 내년도에 출시해서 내년도에 본격화하는 기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를 한 데가 있어요. 이미 출시했고 본격화합니다.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와 JT, 어떻게 보면 얘네 둘이 트럼프 집권을 하면은 가장 규제를 많이 받을 회사들이죠. 5G보다 한 단계 진화한 5G 어드밴스드 기술을 앞세워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견제해야죠. 당연히. 왜? 얘네가 내년부터 달리기를 한대. 내년부터 전력 질주를 한대. 그럼 사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티모바일이 먼저 얘기를 했죠. 티모바일의 기술 부분 사장은 티모바일이 2024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5G 어드밴스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부터 시작을 할 거고 내년에 본격화를 시작할 거야라고 티모바일의 부문 사장이 언급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 본격화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U 플러스 국내죠. 약 1년간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25년 5G 어드밴스드를 상용화한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5G 어드밴스드에 적용된 신규 기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 칩셋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단말기는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5G 쓰시는 분들이 5G 어드밴스드를 쓰려면 단말기를 바꿔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6G 나오면 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5G 계속 쓸래 할 수 있는데 6G가 언제죠? 2030년이죠. 지금부터 몇 년 뒤? 6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6년 동안 기다려서 6G 쓸래. 지금 스마트폰 계속 쓰다가 나는 뭐 6년 뒤에 스마트폰 바꿀래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5G 어드밴스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고, 이거 관련된 스마트폰 출시가 내년부터 진행이 되겠죠. 5G 어드밴스드가 2030년 6G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기술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5.5G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중국은 올해 이미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미국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 본격화가 시작이 되고 한국도 내년에 진행할 걸로 언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뭡니까? 2025년부터는 5G 어드밴스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맞아들었다. 양적 긴축 이후의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트럼프 집권으로 화웨이나 다른 통신 장비 규제 수혜, 추가적으로 새로운 5G 이후의 기술력 등장까지 내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맞았어요. 양적 긴축으로 급락하면서 주가 최저점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규제도 받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납품하는 걸 못하게 됐으니까 네트워크 통신 장비 스마트폰 점유율 수혜를 받았어요. 왜? 경쟁자를 없애줬으니까. 그리고 2019년 5G 시장 개화로 화웨이 경쟁자를 눌러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회복 및 주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이 다 2025년도에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5G 어드밴스드 상용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려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해야 되죠. 그리고 AI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신 장비 수요도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이유가 자사주밖에 더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IM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가 좀 살짝 흔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내년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니까, 적어도 2024년도에 나는 삼성전자를 포기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2025년까지는 보고 제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통신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2025년까지는 우리가 보고 간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그다음에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도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대도 없어요.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비만치료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그다음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저희가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리얼 추천주에서는 2025년 제가 대세 상승 주도주를 미리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업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꼭 눌러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2일, 21일, 20일, 19일, 18일 이렇게 매일 단기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